가을바람이 선선히 불어오는 추석 전날 아침부터 고향 큰집 마당이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올라온 둘째, 셋째 가족들의 차량 소리가 적막했던 시골집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장남 박성민은 대문 앞에서 동생들을 맞았다. 은퇴 후 5년째 과수원을 꾸리며 소박하게 살아가던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짙게 배어 있었지만 형제들을 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차분한 성격의 그는 늘 말보다는 행동으로 가족을 챙겨왔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묵묵히 큰 집을 지키며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 여겨왔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둘째 성호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공기업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그는 바쁜 일상 탓에 고향을 찾는 일이 점점 드물어졌다. 셋째 성수 역시 장사를 하느라 명절이 아니면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 형제들이 오랜만에 큰집 마루에 둘러앉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다. 예전처럼 시끌벅적한 대화 대신 서로의 근황을 묻는 정도의 안부 인사만이 오갔다. 요즘 농사는 어때? 장사는 잘 되고, 애들 공부는 잘하고. 축약된 대화 속에서도 각자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껴졌다. 곧 어머니의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진중해졌다. 며느리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형제들은 제사 물품을 정리했다. 곧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배와 조기가 상에 올려졌다. 성민은 제사 준비를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자리 잡고 있던 생각을 떠올렸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무거워지는 제사 준비의 부담, 그리고 형제들이 멀어져 가는 현실. 이번 제사를 계기로 동생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다. 살아 생전 어머니께서 가장 바라셨던 것은 그저 형제들이 우애 좋게 지내는 것이었으니까. 제사상이 다 차려질 때쯤 성민은 오늘은 꼭 말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어머니 제사가 정성스럽게 마무리되고 뒷정리도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부엌에서 며느리들이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가운데 형제들은 다시 마루에 둘러앉았다. 평소 같으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겠지만 오늘은 무언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분위기였다. 성민은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동생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심이었지만 막상 입을 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성호야, 성수야,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이 기회에 얘기 좀 하자. 동생들이 고개를 들어 형을 바라보았다. 성민의 진지한 표정에서 평범한 안부가 아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임을 직감했다. 앞으로는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면 어떠냐? 성민의 목소리에는 오랜 고민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다들 멀리 살고 먹고 살기 바쁘잖나. 그렇다고 어머니 제사를 소홀히 할 순 없고 차라리 3년씩 돌아가면서 맞고 그때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자는 뜻이야.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나도 이제 이른이 다 되어가는데 해마다 이 큰 제사를 혼자 준비하는 게 부담스러워진 것도 사실이고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가장 바라셨던 건 우리 형제들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 하지만 성민의 진심 어린 제안을 들은 둘째 성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형님, 제사를 돌아가며 지내자고요? 성호가 잔뜩 날이 선 목소리로 말했다. 큰 집에서 하는 게 원래 맞는 거 아닌가요? 막내 성수도 형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맞아요, 형님. 제사는 원래 큰 집에서 모시는 게 맞죠. 지금까지 잘해오셨는데 왜 갑자기? 성민의 제안은 순식간에 마루 위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그가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동생들의 강한 거부감을 마주하니 마음이 착잡했다. 좋은 의도로 꺼낸 말이었는데 오히려 형제 간의 벽을 만들어버린 것 같았다. 그게 아니라. 성민이 다시 말하려 했지만 이미 동생들의 마음은 굳어진 후였다. 오랜만에 모인 형제들 사이에 예상치 못한 갈등의 씨앗이 뿌려지고 말았다.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성민은 동생들의 단호한 반대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고 성우와 성수는 형의 이야기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친 며느리들이 마루로 나왔다.
어머,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둘째 며느리 김순이가 분위기를 파악하며 물었다. 그녀 또한 명절 때마다 큰 집에서 제사를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성호가 아내에게 형의 제안을 간단히 설명하자 순이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황이 섞여 있었다. 제사는 원래 큰 집에서 모시는 게 맞죠. 어르신들도 그걸 바라셨을 거고요. 순이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시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늘 말씀하셨잖아요. 큰 집이 가문의 뿌리라고 제사만큼은 흩어지면 안 된다고. 셋째 며느리 이영자도 즉시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아무리 번거롭고 힘들어도 큰 집에서 모시는 게 도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아주버님. 영자는 평소 순이보다는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이 문제만큼은 단호했다. 저희가 멀리 살아서 자주 모아도 제사만큼은 꼭 큰 집에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조상님들도 편안하시죠. 며느리들의 강한 반대 의견이 더해지면서 마루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다. 성민은 며느리들까지 가세한 상황에 당황스러웠다. 그는 커져만 가는 부담을 형제끼리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마치 가문의 전통을 무너뜨리려는 불효자가 된 기분이었다. 내 말은 전통을 버리자는 게 아니야. 서로의 짐을 조금 나누자는 거지. 성민이 다시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이 경직되어 있었다. 형님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셨잖아요. 순이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이 집이 바로 우리 집안의 터전인데 제사를 돌려가면서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조상님들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영자도 거들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도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어느 집으로 가야 할지. 동생들과 며느리들은 전통과 관습을 앞세워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서로의 말이 쌓일수록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동안 차곡차곡 쌓였던 불만들까지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해서 순이가 감정이 북받쳐 오르며 말했다. 농사 짓고 계시니까 한가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지. 저희는 직장 다니느라 장사하느라 애들 키우기도 바쁘거든요. 이런 마당에 여태 잘하시다가 3년마다 큰 제사를 저희더러 준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말들이 서로를 베듯 날카롭게 튀어나왔고 오랜만에 모인 형제들 사이에 깊은 골이 점점 파이기 시작했다. 며느리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성민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속 응어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동생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잠깐, 다들 잠깐만. 성민이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마루 위가 잠시 조용해졌다. 평소 온화했던 큰형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긴장했다. 성민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내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것도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였어. 은퇴하고 나서도 이 집을 지키고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내 도리라고 생각해왔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지. 형제끼리 나눠서 모시는 게 어머니를 덜 정성스럽게 모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성민의 진심 어린 말에도 둘째 성우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날카로운 어조로 반박했다. 형님은 혼자 농사 짓고 계시니까 한가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직장에서 휴가 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성호의 말에는 그동안 쌓인 불만이 담겨 있었다. 솔직히 형님 시골에서 여유롭게 사시잖아요. 우리 사정은 전혀 생각 안 하시죠? 막내 성수도 형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우리는 매달 대출 이자에 애들 학비에 정말 빠듯하게 살아요. 3년마다 큰 제사를 준비하라고 하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에요. 성민은 동생들의 말에 크게 실망했다. 경제적 부담? 그럼 지금까지 내가 혼자 감당해온 비용은 뭐가 되는 거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과수원 수입도 예전 같지 않고 나도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그렇다고 해서 순이가 끼어들었지만 성민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아니야,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해보자. 성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너희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게 됐나?
어머니 제사가 그저 큰 집의 일이라고만 여기고 있는 거 아냐?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그간 쌓였던 생활의 거리감과 가치관의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동생들과 시골에서 전통을 지키려는 큰형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컸다. 우리가 언제 남의 일처럼 했다고 그래요? 성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매년 제사 때마다 참석하고 비용도 보태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다냐? 성민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제사 전날 밤늦게 와서 제사 지내고 바로 떠나면서 형제 노릇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의 부재가 가져온 빈자리는 형제들을 더욱 날선 말들로 몰아넣었다. 생전에 어머니가 계셨다면 절대 나올 수 없었던 서운함과 원망들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마루 위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아닌 무거운 침묵과 날선 긴장만이 감돌았다. 오랜만에 모인 형제들의 마음은 그렇게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둘째와 셋째 가족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평소라면 차라도 한 잔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서둘러 짐을 챙기며 어색한 침묵 속에서 떠날 준비를 했다. 형님, 그럼 내년에도 여기서. 성우가 말끝을 흐리며 현관 앞에 섰다. 큰 집에서 제사 지내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성수가 단호하게 덧붙였다. 성민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제들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없이 황급히 집을 나섰다. 마치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처럼 도망치듯 차에 올라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큰 집에는 성민과 아내만 남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남겨진 찻잔만 바라봤다. 여보.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며 깊은 한숨만 쉬었다. 성민은 대답 대신 묵묵히 찻잔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찻잔을 치우면서 오늘 하루가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지 실감했다. 아내도 옆에서 말없이 도왔다. 부부의 손길은 느렸고 마음은 더욱 무거웠다. 찻잔들을 정리하면서 성민은 생각했다. 이 찻잔들만큼이나 우리 형제 사이도 차가워졌구나. 찻잔을 만지며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 먼저 들어가서 쉬어. 성민이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방으로 들어갔다. 홀로 남은 성민은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문득 답답함을 느꼈다. 그는 집을 나서 뒤뜰의 과수원으로 향했다. 차가운 달빛이 과수원을 쓸쓸하게 비추고 있었다. 붉게 익은 사과들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모습마저 외로워 보였다. 성민은 한 그루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았다.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살아오면서 이렇게 홀로 남겨진 기분은 처음이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장남으로서 가족을 이끌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형제들은 이미 그의 곁을 떠나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남이라는 이름으로 짊어져온 책임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부모님 봉양, 제사 준비, 큰집 관리.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는데 동생들에게는 그저 큰형의 일방적인 결정으로만 보였던 것일까? 성민이 고개를 떨어뜨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차가운 달빛 아래서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장남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족에 대한 사랑도 이제는 모두 무의미해 보였다. 동생들은 이미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고 그 삶에서 큰형의 자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다. 바람이 불어와 사과나무 잎들을 흔들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그의 울음소리와 섞여 들렸다. 이제는 받아들여야 했다. 형제들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가족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성민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달빛과 외로운 과수원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며